안녕하세요. 엔지니어 TV입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발생한 사이버 트럭 폭발 사고에 대해서 이게 배터리 문제인지 아닌지, 일론 머스크는 배터리 문제가 아니라고 밝혔죠. 그리고 실제 폭발물은 트렁크에서 나왔습니다. 자, 하여튼 이런저런 이번 사건에 대해서 배터리 중심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보시죠. 자, 여기 사진이 라스베가스 트럼프 호텔입니다. 1월 2일 수요일 아침에 라스베이거스의 트럼프 인터내셔널 호텔 입구 바로 앞에서 테슬라 사이버 트럭이 입구에서 폭발하고 불길에 휩싸여 차량 내부에 사람도 한 명 있었다고 하네요. 사망하고 근처에 서 있던 여러 명이 부상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처음에 발생했을 때는 전형적인 배터리 폭발 사고로 보였는데요. 여기 트럼프 호텔 입구이고 바닥에서 화염이 폭발하듯이 보입니다. 근데 이 폭발의 형태가 일반적인 전기차 배터리 폭발과는 약간 다릅니다. 그리고 추가로 바로 폭발하면서 운전석에서도 화염이 바로 발생하는데요. 운전석까지 화염이 올라가기에는 조금 시간이 사실 필요하죠. 그러니까 폭발력이 엄청 크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게 순간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슬로우 비디오로 봐서 이제 인식이 되는 거고, 순간적으로 봤을 때는 전기차 화재로 보이죠. 그런데 이제 캘리포니아 화재 사례, 일반적인 화재 사례들이 많은데 처음에 배터리 화재가 발생했을 때 하부에서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먼저 연기가 발생하죠. 그리고 화염이 보이는 이 순서를 지키는데 이번 사건은 그냥 폭발해 버렸죠. 자, 실제 배터리로 이런 효과를 만들 수는 있으나 통상적인 전기차 상태에서는 이렇게 나타나지는 않죠. 자, 그런 사례들도 본 적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불이 나고 있는 사진도 보면 전형적인 전기차 배터리 화재가 일어나고 나서 불이 천창을 뚫고 있는 이런 류의 모습으로 보이죠. 여기에 좀 특이한 게 여기 오른쪽 눈에 보면 라이트가 켜져 있습니다. 이게 메인 배터리하고는 그 상관은 없지만 현재 배터리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는 자료들이 없더라고요. 아마 나중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사건을 목격한 관광객들의 증언이 있는데 폭발음이 3번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폭발은 자기들이 보았고, 두 번째 화재는 배터리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배터리가 폭발한 게 아닌가라고 추정했고요. 이제 이것도 사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죠. 근데 두 번째 폭발이 있었다는 거. 세 번째 화재가 일대를 연기로 채우는 큰 화재였다라는 겁니다. 이런 3번의 폭발 과정으로 보면 배터리도 손실된 걸로는 봅니다. 어떤 발화점에 의해서 배터리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배터리도 녹아내린 것으로 봅니다. 이런 내용이 AP통신에서 나온 내용이고, 최근에 이제 미국 경찰에서 찍은 영상에서 캡처한 사진인데, 실제 배터리 화재가 크게 났다고 하면, 전소됐다고 하면 이 바닥이 이렇게, 바닥에 여기 배터리가 있으니까 바닥 상태가 이렇게 멀쩡하지는 않을 걸로 봅니다. 자, 실제 화재 발화원이 있던 곳이 요 위에 트렁크입니다. 트렁크가 지금 열려 있죠. 이 바닥에 보면 배터리 같은 이 캔 같은 게 보이는데, 이 사이즈는 4680 사이즈는 아니고요. 훨씬 더 길죠. 여기에 폭죽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위에서 찍은 사진을 보면 여기 휘발유 통 같은 게 보이고, 여기 둥그런 길쭉한 원통형이 폭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화약이 들어가 있는 뭔가를 넣은 거죠. 이 사항을 보면 누군가가 폭발성이나 가연성 있는 물질을 찾아서 있는 대로 트렁크에 실어온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자, 특히 여기 큰 통, 이게 연료를 가득 채워왔겠죠. VP 레이싱 레이스 퓨얼이라는 통이라고 합니다.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18리터의 꽤 큰 사이즈죠. 여기에 발화성 액체를 넣어왔을 수 있겠죠. 자, 일론 머스크가 즉답을 했죠. 이건 사이버 트럭 고유의 문제가 아니다. 특히 이제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태였는지 통신을 계속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 폭발 이전에는 문제가 된 사례가 없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여기에서는 뭐 텔레멘터리 was positive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에는 구체적인 어떤 상황들, 특히 이제 배터리가 어떤 상황이었냐에 대해서는 아마 데이터를 경찰에 제출하겠죠. 자, 공교롭고도 이번에 2가지 사건이 나타났는데, 이 총격 사건이 있었고요. 여기에 사용된 게 또 공교롭게 전기차입니다. 포드 F150 라이트닝이라고 하네요. 같은 기업에서 렌트를 했다고 하고, 일단 전기차였기 때문에 배터리 화재를 확대하지 않기 위해서 부직포를 이렇게 얹어 놓은 거죠. 지금 이제 빼고 있는데,
그래서 상단에 있는 휘발성 물질만이 다 타버리고 배터리도 일부 손상이 있었을 것 같은데 전체 배터리가 다 소진되지는 않게 이 부직포를 완전히 입혀서 산소를 차단한 걸로 봅니다. 이 상태로 하지 않고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냐면 배터리가 전체가 타버리겠죠. 그런 사례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테슬라 사이버트럭 화재 관련된 사례들이 꽤 많이 있는데 사진들을 많이 구할 수는 없더라고요. 특별한 조치 없이 그냥 차를 놔두게 되면 이렇게 완벽하게 전소해버립니다. 배터리도 다 녹아버리겠죠. 테슬라 차량 배터리에 관련된 미국의 전문가라 할 수 있는 리미트 팩터의 의견으로는 이런 사례에서 바닥 부위에서 실제 화재가 났다면 그리고 이제 바로 진압이 되었죠. 이런 경우 바닥으로 배터리 셀들이 배가 터지면 두룩 쏟아지듯이 바닥에 깔린다는 겁니다. 모델 3나 모델 Y의 경우에 그런 사례를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또 사진을 찾으려니까 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재는 일단은 진압이 된 걸로 보이고 자, 다시 가서 여기 바닥 부위에도 봐도 배터리 셀이 떨어진 거는 보이지는 않죠. 이걸 들어서 바닥을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그 사진은 유출되지는 않을 걸로 보여요. 아마 테슬라하고 미국 CIS나 이런 데에서 조사를 하게 되겠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완벽히 뒤집혀서 보여준 적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배터리 셀들이 보여지죠. 화재가 나면 밑에 바닥부가 녹아버리고 배터리 셀이 유출이 됩니다. 전부 다 한꺼번에 타버리는 게 아니고 한 개가 타면 옆으로 번지면서 화재가 커지는데 이걸 물에 담그든지 아니면 부직포로 이렇게 덮어버리면 화재가 딱 진압이 되죠. 요거는 두 개를 다 적용해서 진압을 시킨 건데 이 상황에서 옆에 구조물들이 녹아버리면 배터리 셀이 바닥으로 쏟아지게 되는 거죠. 요거는 쏟아지기 직전의 사진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사건은 배터리 폭발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거의 100%라고 봅니다. 다만 배터리 팩의 상태가 아주 좋았다고 하면 상부에서 어떤 폭발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배터리는 안전하다. 그래서 테슬라의 안전성이 부각될 수도 있겠죠. 자, 여기 지금 보면 팩 위에 이렇게 실링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윗부분에서 휘발유통이 터져버려서 열이 이제 위에서 내려왔는데 이런 경우도 많지는 않습니다. 보통 바닥 부위에서 올라온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리고 이거를 좀 더 고도의 기술로 폭발을 구현한다고 하면 배터리만으로 그런 폭발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자, 여기 이제 그림과 같이 실제 배터리를 건드려야 됩니다. 현재 상황에 보면 이 상태로 하려고 하면 배터리에 플러스 마이너스에 뭔가를 인가하든지 아니면 실제 배터리에 직접적인 데미지를 줘서 데미지를 주는데 한 개 정도로만 해서 이번 같은 폭발을 일으키기는 쉽지는 않거든요. 여러 개를 한꺼번에 연기가 나는 즉시 바로 폭발할 수 있도록 그런 기술이 사실은 필요하죠. 그런데 이번 사건을 보면 아주 조잡한 급한 있는 대로 싣고 온 이런 상황에서 전개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영화에서 보듯이 아주 정밀하게 뭔가를 기술적으로 하려고 하면 전기차 배터리에 뭔가를 심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 전기차를 분해해야 되고 아마 테슬라가 원래 AS가 아닌 사설 AS 같은 데서 분해를 하면 아마 뜰 걸로 봅니다. 어떤 작업을 했을 경우에. 그리고 배터리에 어떤 장치를 했을 경우에도 인식이 가능할 걸로는 봅니다. 자, 이것과 비슷한 사례가 최근에 있었죠. 헤즈볼라 삐삐 폭발 사고인데요. 여기에는 실제 배터리 안에 뭔가를 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배터리를 터지게 하게끔은 가능하죠. 가능한데 이게 얼마나 빨리 터지게 하느냐에 대해서는 배터리 내부에 좀 더 뭔가의 장치를 해야 됩니다. 화약만 넣는 이런 방식보다는 그거는 사실은 쉽지는 않고요. 배터리 내부가 아주 꽉 차여 있기 때문에 뭔가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배터리가 빨리 터지게끔 외부에서 뭔가를 깊숙이 정확하게 찔러야죠. 그냥 찔러야 되는 게 아니고요. 될 수 있을 정도로 정확하게 찔러야 되는데 이거를 여러 개를 찔러야 되는 거죠. 지금 상황을 보면. 자, 하여튼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언급드리기가 뭐 하고요. 자, 하여튼 이번 사건을 보면 배터리 폭발은 아니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폭발 유형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그리고 이제 트렁크에서 원인물이 나와서 배터리 화재라고 배터리 폭발이라고 보기에는 힘들죠. 자, 하지만 배터리를 뭔가를 손을 댔을 경우에 인식할 수 있느냐 없느냐 어떤 상황일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테슬라가 이번에 아마 많은 것을 알게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타 전기차 기업들도 배터리를 손을 대는 경우에는 즉시 차가 운행되지 못하게 하는 사설로 배터리를 만지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어느 정도 법적으로 고민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번 사례를 보면서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하여튼 나중에 테슬라의 조사 결과 및 후속 조치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